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게 된 봄이 아빠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상 제작에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취지는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발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채널이고요. 이 채널을 개시하게 된 계기가 공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저의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고 싶은 의도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아이가 과거에 주식이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아이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좀 이렇게 심어주고 싶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에게 투자 마인드를 심어줌으로써 제 아이가 점차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투자로 경제적으로 자유를 조금 누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이랄까요? 아이 가지신 부모님들은 다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놓치고 싶지 않고 영상으로 좀 남겨두게 되면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실천을 하게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공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공부 목적이에요. 공부 목적이기 때문에 댓글로 개개인의 생각들이나 주식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를 좀 같이 논의했으면 하고요. 여러 가지 자료나 종목 분석 이런 거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시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실적 강세 움직임을 보여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이 지난주에 이 분기적자 전환 소식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7년 만에 분기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대한 투자 손실과 그 다음에 이커머스 영업 손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아마존은 14%의 하락을, 그리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대형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왔던 소비재 업종도 동반 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트코, 펩시코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최근에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야기가 국채금리 관련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FOMC 회의를 시작하게 되는데 현재 채권 시장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10년 실질 금리가 제로에 수렴을 했죠. 지금 보시면 그쵸? 그래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120bp까지 벌어졌던 이 실질 금리가 제로에 수렴을 한 거죠. 이는 코로나 발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도한 금융 완화 상태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준이 목표했던 1차 목표 수준까지는 달성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또다시 10bp까지 급등을 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제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든 실제 인플레 압력이든 대충 고점을 찍었다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인가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많이 떨리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 주식을 접할 때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 이런 국채금리 관련 내용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내용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어렵고 알아서 뭐하나 이렇게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된 이야기를 살짝 조금 드려보면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듣기 지루하신 분들은 넘기셔도 돼요.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2017년도에 공직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공무원 하면 안정적인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겠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 갖고 있던 1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봉급을 받으면서 어떤 분은 수중에 재산이 굉장히 크게 불어져 있고 또 어떤 분은 매달 허덕이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물론 저는 아내와 맞벌이 한 부분도 있고 아내의 내조 덕분에 좀 부족하지 않았지만 그 틀 안에서만큼은 지출이든 소비든 이렇게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허덕이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아이에게 뭐 아이에게나 뭐 아내에게나 그리고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었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공직자 생활에서 재산을 불린 분과 그러지 못한 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재산을 부풀려서 은퇴하신 분을 보면은 적금 대신에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평소에 경제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저희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이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는 좀 흘려들었었는데 저한테도 뭐 몇 번 자주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특히 회식이나 뭐 회의를 하던 건 꼭 누구를 찍어서 야, 너 주식 하냐? 뭐 부동산 이런 관심이 없어?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 있잖아요.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그때는 진짜 정말 꼰대 같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재산을 부풀리지 못하셨던 분을 보면은 은퇴하실 때 집이든 차든 어느 정도 모아서 가신 건 알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두 분을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처음 시작은 같았잖아요. 그쵸? 뭐 재산을 부풀린 규모는 결국에는 달랐지만 오히려 부풀리신 분은 젊은 적부터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고요. 그걸 실천하면서 은퇴했을 때 경제적 자유를 더 누리셨다고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만 만족했다는 거죠. 여기에만 그냥 만족해서 이 틀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랬고요. 물론 이 공직자 생활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노후는 좀 사실 보장이 돼요. 제가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투자 관심 제로인 분들, 투자에 전혀 관심 없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두 분 다 훌륭하게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하셨던 분들이고요. 은퇴하셨던 분들을 빗대서 그냥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 뿐이에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안에서 누굴 닮고 싶냐고 여쭤보면은 이분을 닮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전자 선생님을 뵈면서 저도 주식 투자를 처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소액으로 이제 시작했던 이 주식 공부가 점차 재밌어지면서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우리 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처음이 왔을 때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 다 이겨내고 투자에 대한 재미를 가지게 되면서 이걸 빌미로 뭐 국내 시장의 경제관념이 생겼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 이런 거를 배움으로써 저 스스로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무슨 거창한 단어 하나가 딱 들어와요. 근데 고개만 끄덕이고 이해는 못하고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그 시절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공감하신 분들 혹시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렇게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주식 본연이 좋아서 지금 현재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이야기를 첫 영상인 만큼 꼭 남겨두고 싶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결국에 우리가 주식으로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눈여겨보는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관련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2차전지 배터리 셀보다도, 국내 배터리 3사 셀보다도 2차전지 소재 부분으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인데, 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차전지 소재 부문에서 동박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주요 고객사 자체가 삼성 SDI와 중국 BYD 이렇게 고객사를 두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88,700원에 이렇게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진입을 지금 시도를 했고요. 지금 저는 89,000원, 1차 매수를 89,000원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2차 매수를 83,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지금 이건 약수익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만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끌고 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텐데, 사실 이 기술적인 부분, 이 차트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이 일목균형표라는 이 보조지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자, 이 파란색 구름대를 우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 구름대를 양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쳐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일목균형의 기준선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88,700원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음운대 이렇게 지금 맞닿아 있죠. 이미 여기서 저는 정배열 초입 시그널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8만원, 9만원, 요런 9만원 부근과 92,000원 부근에 좀 저항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이 구름대 위에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께서도 보시게 되면, 과거 사례를 보시게 되면 요런 얇은 구간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일목균형상에. 저는 한 다음 주 안으로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돌파를 해서 충분히 10만원 위로 이렇게 안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분봉으로도 한번 같이 보면 분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는 보조지표를 좀 이용을 하는데,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조지표라는 게 뭐냐면 이 20포인트 미만 그리고 80포인트 이 이상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이 파란색 침체 구간 그리고 이 K선과 D선, 이게 크로스되는, 우리 크로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주식책을 보든 뭐 이런 크로스 항상 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보조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크로스, 이 K선과 D선이 크로스가 나는 요 지점, 그리고 이 파란색의 20포인트 미만의 침체 구간이 여기를 딱 놓고 보면은 요 캔들이잖아요. 그쵸? 이 캔들. 요 같은 경우는 저가가 83,000원 구간, 83,000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좀 저점을 좀 이렇게 잡아내는 편이고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86,000원 부분, 이 캔들이죠. 이런 라인에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담아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는 결국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공부를 토대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 9만원 그리고 94,000원에서 4,000원 부근, 요런 라인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이 위에 충분히 안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굉장히 저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차트적인 부분 말고도 이 동반 캐파 전망을 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기존의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미 2만 톤의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의 배터리 전지박 공장을 기존의 4만 톤에서 9만 톤까지 이렇게 증설을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2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2만 톤과 9만 톤을 합치게 되면 총 11만 톤의 캐파가 증설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올해 내로 요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올해 내로 유럽이나 미국의 생산 설비도 지금 뭐 신설로 이렇게 발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어찌됐든 이 증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고객사가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요청에 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게 성장이 담보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4분기에 말레이시아에서 완공된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2만 톤이 지금 올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동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전지박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회복되는 추세에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2차전지 소재는 웬만하면 다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도 충분히 저는 저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증권가에서도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이라던가 이런 매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영업이익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처음 영상인 만큼 제가 좀 부족한 면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 종목은 앞으로도 올해 2분기부터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이 종목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 10만 원만 좀 이렇게 이 위에만 좀 안착을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더 우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이 제 채널로 인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